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후에 갑자기 황교안 대표 네, 수도권 험지 출마 선언이 나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후에 오후 3시부터 집회가 광화문에서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수도권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힌 거거든요. 예. 그동안 한국당 내부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책임론, 예. 이제 계속 진행됐던 예산안, 패스트트랙 2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예. 3연패를 하다 보니까 지도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책임을 져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전적으로 좀 차단하기 위한 예.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예. 뭐 상당히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겠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지금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종로 출마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저기서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말했지만 이낙연 총리한테도 질문이 가고 있고 뭐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여하튼 수도권 내에서의 험지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험지라고 하면 상대방과의 상대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강남은 거의 뭐 그냥 꽃길이니까요. 예, 예. 거기를 선택하면은 욕을 먹을 테고,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곳 예. 중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적고, 또 예. 상대방이 강력한 곳, 저는 종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예, 이낙연 총리도 역시 종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종로에는 이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예. 이 종로가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평창동이라는 또 약간 부자 동네도 있고요. 예. 생각보다 거기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라서 정세균 지금 총리 후보자 예. 전에 노무현 의원이 예. 재보선에서 한 번 된 거 빼놓고는 종로는 계속 보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현재는 이제 정세균 의원이 이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지역구 관리되었던 조직을 다음 이 민주당 후보가 받게 되면 상당히 한국당에서는 이 점령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런 그렇군요. 의미에서 보면은 상징적으로 예. 황 대표가 거기서 만약에 그것을 얻게 된다면 상당한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좀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예. 저는 뭐 총선의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는 예. 지금 대선 후 지지율 1, 2위 차기 예. 두 분이 한번 맞붙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뭐 그래야 이 예. 흥행도 되고, 예, 예. 또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각 당의 선도주자들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야 서로 용호 쌍방이 격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이제 국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공수처법이 지난 30일에 통과가 된 이후에 뭔가 지금 휴지기가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뭐 휴일도 있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전체적으로 패스트트랙 안에 있는 법안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는 그 선거법과 그 공수처법이 일단 통과가 됐고, 예. 남은 것은 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개 법안입니다. 예. 먼저 올릴 것은 형사소송법을 먼저 올린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검찰정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그 2개의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일단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 더 압박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해서 일단 일주일간은 좀 쉬자, 그렇게 그렇군요. 했고요. 그럼 이제 오늘까지는 쉬고 다음 주부터 다시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뭐 사실은 이 물밑에서 한국당과 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접촉을 해보니까 한국당 내부에서도 검찰의 의견에 더 더 주장하는 의원이 있고요. 예. 또 경찰의 주장을 또 호응하는 그런 의원들도 많아서 내부적으로도 일치되지 않은 의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4+1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겠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6일에 상정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일단은 퀘스천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제가 들은 바로도 그 지난 이제 12월에 검찰과 경찰 모두 양측에서 네. 이 국회의원들한테 세게 로비가 들어갔다. 그렇죠. 다니면서 엄청 뭐
그때는 검찰만 막 뭐 하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경찰도 굉장히 세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경찰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 개인당 마크맨을 붙였어요. 아, 의원 한 명당 예, 마크맨을 마크맨을 예. 붙이고 일부는 그 의원한테 사인까지 같이 의원하고 있는 것을 사진 인증샷을 찍어 보내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 얘기는 어떤 의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경찰이 어쨌든 이번이 사활을 걸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렇죠. 이번에 하지 못하면 아마 영원히 못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7, 8일에 인사청문회, 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그렇죠. 총리 인사청문회 지금 가장 핫 이슈이면서 예. 이번 그 총선 전에 여야가 맞붙는 아주 불특이는 그런 대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리 인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만큼 이 총리 인준 부분을 혹시나 실패하게 되면 예. 민주당에는 엄청난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총리는 어찌됐든 다른 장관 후보자와는 다르게 인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무기명 투표입니다. 아, 무기명 투표인가요? 예, 인사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예. 누가 반대를 던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 그럼 이게 뭐 반란표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현재 민주당 내부도 그 국회의장을 했던 분이 예.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만 가지고는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을 텐데 예.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서 흠결이 나온다. 예. 이렇게 되면은 얘기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총리 인준은 언제쯤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까? 지금 7일, 8일 예. 이틀간 하겠지만은 아마 이 특위위원장이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거든요. 아, 예. 이를 갈고 나왔겠네요. 지금. 예, 그래서 8일에서 넘어가서 9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그 3일 끝난 이후에 3일 동안 하게 3일 되거든요. 동안. 예. 그러면은 3일이 끝나기 때문에 12일 날까지는 이제 경과 보고서 채택을 하고 13일에 본회의를 열 수가 있습니다. 13일이 월요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인 거죠, 13일이. 13일부터 열 수 있을 텐데 예. 저는 13일에 열어서 통과시킬 걸로 예상을 하고 기사도 그렇게 썼는데요. 예. 오늘 갑자기 제가 변수로 지적했던 이 문희상 의장의 해외 순방이 취소가 됐어요. 아, 문희상 의장이 원래 13일 월요일에 해외로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취소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나 사무처에서는 이 비행기가 13일 오후에 출국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뭐 예측이 좀 어렵죠. 그때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문희상 의장은 전격적으로 취소를 하고 순방을 안 나가기로 하고 좀 대기하고 그럼 있겠다. 취소를 한 사유가 지금 총리 인준 투표 때문에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상황이군요. 어찌됐든 지금 총리 인준 문제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낙연 총리 예. 지금 이제 이미 총선 나가겠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아니라 이제 뭐 언론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하시더라고. 오늘 저는 CBS 김현정 뉴스쇼 예. 갔는데 이낙연 총리가 오셔서 예. 한 40분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작심을 했구나 지금. 그렇죠. 이미 예. 뭐 마음은 이 선거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총리 인준 무산되면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지금. 못 나오죠. 그렇군요. 인준이 안 되면 17일까지 이 사퇴를 해야 예. 이 그 지역구에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사실 지역구 의원이 되어야 뭔가 본인의 역할을 나중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은 적극적으로 17일 이전에는 사퇴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이낙연이란 카드를 쓰기 위해서는 예. 17일 이전에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찌됐든 그러면은 뭐 이제 표 단속도 해야 되고 그렇죠. 다른 당의 협조도 구해야 되고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라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뭔가 무리하게 표결을 강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죠. 제가 측하기에는 일단은 6일에 올릴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표결은 좀 더 미룰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6일에 상정을 하더라도 필리버스터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루짜리를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또 열어서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3일 후는 아직까지 그 총무회가 끝나지 않은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보면
굳이 무리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한국당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반대하는 또 다른 4+1 안에 있는 사람 의원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저께 검찰이 전격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는 날 딱 예. 기소를 했는데 여당과 야당을 골고루, 물론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많긴 했지만 여당 쪽에서도 반발하고 야당 측에서도 반발하고 지금 뭐 정치권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8개월이나 이렇게 늦춰서 예.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였죠. 그런데 더 늦추게 되면은 이제 선거랑 직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검찰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뭐 한국당 의원은 24명, 예. 뭐 민주당 의원도 뭐 5명 이렇게 예. 기소를 해서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이 지켰을 뿐인데 법을 준수하도록 지켰을 뿐인데 이제 기소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한국당만 기소하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기소권을 남발한 거 아니냐, 예.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검찰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인데 우리가 그걸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오히려 목소리를 키운 거죠. 그 민주당 측에서는 표창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은 했고, 그렇죠. 나머지 뭐 이종걸, 박범계 뭐 이런 분들은 다 지금 뭐 나갈 의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공천이 당장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나요? 뭐 우리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이 공천 부분을 패스트트랙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 한국당에서 이 기소를 문제 삼아서 공천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법을 전선에서 막은 예. 그 희생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선이나 본선에 나갈 수 있을 텐데 뭐 이 사람들이 나오면은 경쟁자들은 땡큐죠. 그렇군요. 이분이 언제 기소가 돼서 실제로 재판에서 유죄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선전을 하게 되면 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로 배지가 떨어지면 당선되더라도 무의미하다. 이게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네거티브 홍보를 하기에 상당히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황교안 대표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지금. 예. 황교안 대표도 그러면 지금 당장 수도권 험지 나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런 계속해서 지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코스프레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황교안 대표는 대선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뭐 1심은 그 뭐 상당히 오래 걸려서 총선 끝나고 나서 결론이 나겠지만 결국에 3심까지 가게 되면은 뭐 내년에는 결론이 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혹시나 유죄가 나오면 대선에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군요. 복잡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또 어제 복귀. 요즘 뭐 정치권에 기사가 너무 많아요.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예. 뭘 할 수 있을지 이제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정계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했죠. 예. 이제 이거는 어떻게 좀 시나리오를 우리가 봐야 될까요? 앞으로. 그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읽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싫어하는 3가지를 봐야 됩니다. 싫어하는 3가지. 첫 번째는 보수란 단어를 싫어합니다. 보수란 단어. 실제 본인이 보수적인지 아닌지하고는 무관하게 그렇죠. 보수란 단어. 예. 본인은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본인의 가야 할 방향은 보수 쪽에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보수라는 단어를 당명에 썼을 때 곧바로 결별을 선언한 겁니다. 새로운 보수당 이 예. 얘기했을 때 이미 내가 갈 길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해버린 거군요. 그래서 예. 이 안철수계에서는 여러 차례 유승민 의원에게 보수를 철회하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가 깨진 상태예요. 손학규 같이 할 수 없다. 손 대표를 믿지 않는다. 그렇죠. 같이 할 수 없다. 예,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김도식 안철수 대표의 전 실장이나 이태규 의원 예. 사실상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그 두 분이 항상 손학규 대표한테 이야기한 것이 손 대표가 퇴진해야 올 수 있다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손 대표가 언론에 나와가지고
한 달 전부터 나한테 압력 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건 수차례 안철수계에서 요구했던 거고 안철수 예. 대표도 실질적으로 요구했던 거고요. 어. 그래서 손 대표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그럼 뭔가요? 이 세 번째는 호남입니다. 호남이요? 소위 호남계. 지금 호남계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오는 과정에서 예. 이 호남계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아.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깨지고 예. 국민의당이 깨지고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한 데에는 예. 이 호남계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종합해 보면 안철수 대표가 과연 유승민 대표나 바른미래당에 계속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 창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바른미래당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은 손학규 대표랑 다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림이 안 좋잖아요, 일단은. 게다가 지금 예. 손학규 대표가 이제 아주 고립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또 다른 당권파들, 호남계 중심으로 한 당권파들, 김관영 의원, 주성용 의원, 예. 박주선 의원 이런 분들의 주도로 이 비대위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안철수 의원을 데려오려고 해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생각하면 예. 안철수 대표는 본인에게 정권을 줘서 예. 손 대표가 퇴진하고 본인의 의도로 물갈이를 싹 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차라리 당을 별도로 만드는 방법, 그렇군요. 이게 검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 지금 말씀하신 키워드들을 조합을 해보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바라는 그림은 호남이라는 곳을 2016년에는 쏠쏠하게 재미를 봤던 호남이라는 것도 버리고 예. 그리고 보수라는 것도 뭐 원래 보수라고 표방한 적은 없지만 보수 쪽에도 가지 않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중도 성향의 경제개혁, 뭐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춘 뭐 이런 것을 창당을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에 선거제가 통과된 것을 계기로 뭐 비례대표를 좀 많이 의원을 늘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창당을 하게 되면 예. 총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총선 이후를 보는 거죠. 아. 지금 들어오는 것도 아마 총선 이후에 대한 계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차피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합 집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다당제 구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거 국민의당처럼 강력하지는 못하겠지만 예. 그래도 캐스팅 보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만 확보된다면 다시 한번 재기를 노려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을 만한 의석은 대략적으로 원내 교섭단체 정도는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있다고 봐야 되나요? 거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쉽지 않고요. 그래도 뭐 3당이나 4당 예, 이렇게 예. 되면 될 텐데 지금 정의당이 한 15석 내외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정의당하고 민주당 이렇게 합쳐서는 과반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과반으로는 안 되고요. 60%, 180석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뭐 패스트트랙 태우려면은 그렇죠. 5분의 3이니까. 예. 60%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더 그 연대가 더 필요한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캐스팅 보팅을 하기 위해서는 10석 내외만 갔더라도 얘기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또 다른 재편이 아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거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입국을 할지가 좀 궁금은 한데 그렇죠. 언제쯤 그러면 들어올 것으로 지금 뭐 예측이 되고 있나요? 대략적으로. 보통 우리나라는 예. 이 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설 민심, 예. 뭐 설에 많이 안 모인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서로 말이 오가면서 이 확산되는 그 기점을 대략적으로 이 설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구정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정 이 설날 전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1월 중후반에는 들어와야 뭔가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불출마 선언, 장관들 불출마 선언이 있어요. 4명의 장관이 안 나가겠다. 그렇죠. 박영선, 김현미, 윤혜, 진영. 네. 이렇게 이제 4명이 나왔고 이 얘기는 이제 이 체제로 현재 개각은 끝났고 이제 이 체제로 간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분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역구를 포기한 데는 뭐 대통령의 어떤
의중도 들어가 있었겠지만 예. 결국에는 당 차원에서도 인사청문회 이분들을 대신할 분의 인사청문회가 상당한 부담인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뭐 계속해서 추미애 대표도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임명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교육, 예. 부동산 뭐 이런 아주 민감한 부분에 검증에서 걸리게 되면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그냥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또 돌아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겠다. 예. 그런 기회 자체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청와대 쪽에서도 지금 뭐 계속 출마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좀 뭐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 주에 아마 그 개편이 좀 돼서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대략적으로 보면 총선 출마 예상자들이 될 텐데 가장 큰 관심은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이죠. 예. 아, 그분이 지금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출마 얘기를 저희들은 처음에는 그냥 풍문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아주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그럼 같아요. 만약 나오면 어디로 나오나요? 일단은 지금 장관들이 다 나와서 그 예. 자리가 조금 비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 군데가 어쨌든 비어 있죠. 지금. 예,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양산 얘기도 지금 좀 나오고 있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줄줄이 정치 소식이 지금 뭐 그럼요. 이어지겠네요. 다음 주 뭐 예. 말씀드린 대로 6일 날 패스트트랙 상정, 7일부터 인사청문회, 그리고 아마 6, 7일 사이에 그때 청와대 개편이 있을 거고요. 예.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겠습니다. 예. 또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정치 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